40대 여성 장 씨는 2년 전 윗집이 이사를 오면서부터 단 하루도 편하게 잠든 적이 없습니다. 윗집이 키우는 개 2마리가 밤낮 없이 짖기 때문인데요. 개 짖는 소리에 시달려 장 씨는 환청까지 왔고 장 씨의 남편은 대상포진에 걸렸습니다. 또 내년에 고3이 되는 딸은 시끄러워서 집에서 공부를 할 수 없다며 고시원 방을 얻어 나가겠다고 하는데요. 수차례 윗집에 찾아가 항의했지만 견주는 동물을 사랑하는 게 죄냐, 아파트에서 개를 키우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큰 소리를 쳐 갈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개 짖는 소리를 피해 하루 종일 외출을 할 예정이라는 장 씨. 이웃집 개의 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법적으로 풀어나갈 방법은 없을까요? 요즘 이 공동주택의 반려견 소음 문제가 심각해지면서요. 층견 소음이란 말까지 생겼습니다. 얼마 전 광주에서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주민끼리 서로 주먹 다짐을 하고 또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도 있었는데요. 오늘 이 층견 소음과 관련된 갈등이 심각한 사례를 좀 소개할까 하는데 이 층간 소음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가족의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층간 소음 때문에 윗집 아랫집 다툼이 많이 벌어지고 심지어는 폭행, 때로는 살인 이런 경우를 이제 사건 반장에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 반려견에 의한 소음이기 때문에 이제 신조어입니다. 층견 소음. 자, 지금 사례자는요 40대 주부인데 좀 각별히 집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분 전업주부시고 취미가 뭐냐 그러면 집에서 화초 가꾸고요. 여유 있는 시간에 집에서 차를 마시고 그리고 이제 특기는 요리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천생 주부신데 남편은 회사원 그리고 고등학교 다니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예. 한 2년 전까지는 너무 천국 같은 나날이었어요. 그런데 윗집에 노부부가 사셨는데 2년 전에 이사를 가신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 윗집에 이웃이 왔는데 50대 남성 한 분이에요. 그런데 개가 2마리. 이 개 2마리가 대형견 1마리, 소형견 1마리. 이때부터 이 아랫집은 평화가 이제 깨지기 시작합니다. 예. 2년간 매일같이 이제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고통을 시달렸는데 어느 날 개 소리에 들은 그 환청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상당히 이제 고통스러웠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개가 이거 보면 2마리라고 그랬잖아요. 예. 30kg가 넘는 대형견이랍니다. 얘는요 낮에는 아무래도 덩치가 있으니까 쿵쾅거리고 다니겠죠 위층에서. 그리고 밤에는 사람이 없으면 이제 주인이 없으면 주인 기다리면서 이제 밤새도록 짖어대는 모양이에요. 네. 거기에다가 여름에는 베란다에서 또 얘들을 기르니까 소음이 더 심하다고 그래요. 아무래도 냄새도 많이 나고 하니까 창문도 못 열어놓을 입장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그만 소형견 얘도 또 기질이 상당히 싸납다고 해요. 때도 시도 없이 짖어대고요. 특히 얘는 또 소리에 민감한가 봐요. 주변에 소방차가 지나가거나 앰뷸런스가 지나가거나 이런 소리 들리면 얘들 둘이서 동시에 짖어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옆에서 기차 지나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리 좋아하고 화초 기르기 좋아하시는 주부인데 이러다 보니까 고통스러워서 이제 자꾸 환청이 들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다니고 있고요. 또 남편 같은 경우도 야근이 아주 잦답니다. 야근이 잦다 보니까 늦게 들어오는데 이 개 짖는 소리 때문에 남편이 잠을 못 자가지고 피곤이 쌓이고 스트레스 때문에 대상포진이 몇 번 왔다는 거고요. 예. 무엇보다도 또 중요한 거는요. 그렇게 그 부부가 각자 신경이 예민하다 보니까 사소한 거에도 또 부부끼리 다툼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잠을 제대로 못 잔다고 하면 상당히 좀 신경이 날카로울 수밖에 없고 위층에 이사 온 50대 이제 부부가 큰 개 작은 개 이제 개를 키우면서 어느 날부터 이제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고통스러운데 특히 이제 이 아래층에 사는 그 오늘 상담하신 분의 따님이 고등학교 이제 3학년이다 보니까 사실 대입 공부하다 보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집중할 수 없으니까 고시원까지 가려고 좀 생각하고 있다고 해요. 어제가 수능이었습니다. 예. 이제 이 따님이 이제 올해 이제 고3이 됩니다. 그래서 수험생이지 않습니까?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데 집에서 하도 소음이 나니까 쉬지도 못하고 공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나 고시원 얻어줘요. 나 고시원 가겠습니다.라고 딸이 선언을 합니다.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아니 10대고 혹시 위험할 수 있으니까 고시원 절대 안 된다라고 하니까 또 딸은 화를 내면서
하면서 계속 싸움이 이뤄집니다. 예. 살해자분도 강아지를 키웠었기 때문에 개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리는 또 다른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주민들도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주민들도 고통을 받고 있어서 민원까지 제기를 했었지만 여전하게 소음은 계속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도저히 이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아마 찾아갔겠죠. 아 이거 이 정도 돼서는 같이 살 수가 없다. 이 공동의 어떤 공동주택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항의도 했는데 별 소용이 없었어요. 찾아가는 게 정상이죠. 네. 올라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이 개 짖는 소리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특히 우리 딸이 이제 내년 고3인데 입시까지 걱정이 됩니다. 좀 어떻게 좀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데 이 견주의 이야기는요, 조금 이 가슴이 아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파트에서 개 키우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개가 짖긴 짖는데 아주 가끔 짖어서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오히려 내가 예민한 아랫집 사람들 때문에 내가 더 고통받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견주의 반응에 이 아래층 아빠, 남편분이 폭발했습니다. 결국 언성이 이제 고성이 나오면서 크게 다퉜는데 그러고 나서 아랫집은 기분이 찜찜한 것이 개 짖는 소리가 더 커진 것 같아요. 이게 기분 탓인지 실제로 그런 건지 개가 더 크게 짖는 것 같은,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의 궁금증,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도 좀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하루 종일 개가 짖어 힘든데 윗집을 처벌할 방법 없나요? 스트레스로 고통이 심한데 처벌과 별개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까요? 이 첫 번째 궁금증은 뭐냐면 정말 힘든 거예요. 처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처벌 뭐 어떻게 법적으로 어떤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까? 지금 이게 딱히 사례가 있진 않은데요.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 수준에서 그칠 수밖에 예.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최근에 그러니까 개 반려견에게 물리게 하면 과실치상으로 견주도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받는 경우가 있는데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했고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주장하신 것처럼 정말로 이 반려견들의 행동 때문에 이 반려견들 때문에 정신적 질환, 대상포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올 정도였다라면 이거는 이 경우에도 정신질환도 요즘은 상해로 인정을 해주는 추세라서 과실치상으로 의율할 가능성은 저는 있어 예. 보입니다. 근데 뭐 네. 정말 가능성 부분이죠. 이게 법 규정이 명확치가 않습니다. 층간소음 같은 경우도 뭐 경범죄 같은 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개 짖는 소리를 개를 네. 개를 뭐 처벌할 수는 당연히 없을 거고 견주를 처벌하기에는 상당한 어떤 좀 입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민사적으로 많이 하는데 민사도 사실 했을 때 그 금액이 다쳤다 하면 다친 치료비 또 손해배상 정신적 손해배상은 뭐 한 많으면 200만 원, 뭐 150, 300 이 정도이기 때문에 과연 소송에 또 실익이 있는지도 의문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층간사이 센터라든지 이런 데 이용해서 중재라든지 조정 절차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일단은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직접 해결하려고 이제 찾아가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저희가 전해드렸고 그러면 민원을 어디다 제기를 해야 되느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얘기한다고 하면은 아니 개인 주택에서 개 키운다고 하는데 뭐라고 하겠느냐. 또 방법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잠은 제대로 못 자고 있는데 그러면 잠 못 자는 사람은 계속 피해를 당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래서 사실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층간소음에 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그 네. 문제 제기가 됐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층간소음을 할 것이며 어느 정도 소음이 있었을 때에 구체적으로 이게 뭐 벌금이 나간다든가 아니면 중간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중재를 해주는 공식적인 기관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처럼 반려견에 의한 소음의 경우에는 아예 소음이라고 규정을 안 해놓은 거예요. 이게 다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게 과실치상이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게 2년이라는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했고 뭐 박 변호사는 정신적인 질환에 대해서 별로 좀 가볍게 여기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사람이 2년 동안 잠 못 자면요 이건 어마어마한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가능성이 만약에 이 분 주장이 맞다면 예. 충분히 있어 보여요. 한번 가벼운 건 아니고요. 이제 문제는 우리 지금 판례로 봤을 때 금액 자체를 많이 책정 안 해줍니다. 만약 뭐 외국 사례라고 그러면 이게 징벌 배상이라든지 그렇게 적용된다면 큰 금액이 될 수가 있지만 예. 지금 우리나라 판례로 봤을 때는 몇백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예, 예. 저도 분명히 뭐 비슷한 경우도 있었고 이 밑에 사람들이 상당히 고통을 느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느끼지만
형사적으로나 민사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이 좀 마땅치 않다는 게 그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처벌 얘기했는데 안 그것은 되지 않는다는 얘기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잠 못 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한다고 하지만 위자료 청구 소송 자체가 금액은 크지 않기 때문에 실익은 별로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참 답답하네요, 저는요. 이거요. 사실 일선에서 제법 신고 들어오는 사안이에요. 예.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잠 못 잔다고 신고가 제법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 관련돼서 처벌법규 같은 걸 많이 찾아봤어요. 네네. 그러면 소음 진동 관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소음 진동 관리법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한 그 강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즉 말하면 개가 짖는 소리, 이런 소리는 소음으로 이 법에서 규정을 안 했기 때문에 처벌을 못 하거든요. 근데 저도 지금 그 양지열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2년간 지속적으로 소음 때문에 사람이 지병이 왔다면 그냥 한번 그 과실치상 정도로 고소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고의 의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과실치상이라고 이제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라고 해서 잠을 못 잤다. 대상포진까지 걸릴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하지만 그 위층에 사는 분들에게는 고소를 하면서 경고의 의미를 주는 것도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우리 민법에서 딱히 별도의 이것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뭐 소음이나 진동 이런 것들에 관해서 상린관계 규정이라 해서 참을 수 있는 정도의 범위라고 한다면 이육견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참아라고 있는데 그걸 넘어섰을 경우는 이게 불법행위가 되는 그러네요. 거거든요. 아니 집에 못 들어간다잖아요. 이 정도면은 일단 전제는 그겁니다. 이게 이 사연을 보내주신 말씀이 사실이란 전제로 사실이란 전제로 하지만 이런 어떤 층간소음 문제가 됐든 이런 뭐 층견소음이 됐든 중재기관이 확실하게 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는 거지 개인이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하다 보면 더 큰 문제가 불거지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꼭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층간 사이, 이웃 사이 센터라든지 환경부 산하의 조정 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 같은 것들 이용하든가 지금 얘기했던 형사라든지 민사 이거는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도 결국 따지러 갔다가 고성 요구하고 심지어는 폭행이나 뭐 나쁜 범죄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가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예, 싶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을 얘기를 했지만 또 이 위층에 사시는 분이 상식적 수준에서 자기만 행복하다고 해서 그럼요. 이렇게 개를 키우면 안 될 것 같고 이웃 간의 어떤 공동체이기 때문에 잘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생각해서 이 부분을 좀 합리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생각을 자칫 공유를 했으면 한다는 바람이 듭니다.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갑니다.